가정법. 전에 가정법 배운 적은 있고? 조금씩? if하고 그 뭐 된 이런 구조로? 오케이. 개념 이해가 먼저 가정법이 어려운 것 중에 하나가 개념 이해하는 데 있어서 먼저 첫 번째 개념을 잡는 게 제일 중요해. 첫 단계에서. 그걸 넘어서고 나면 가정법은 이거다라고 딱 정리를 하는 순간부터는 그 다음에 이제 문장 구조가 정해져 있어. 정해져 있는데 교재에서는 이제 조건 나타내는 if, 가정법 과거, IBC 가정법 과거 완료까지 나와 있는데 교재에 있는 범위만 다룰까 아니면은 일단은 다 다룰까인데 총 9개 문장 구조가 있거든. 교재에 있는 범위만 다룰게 일단은. 그런 다음에 나중에 다뤄보는데 일단 법의 원론부터 이해를 해야 돼요. 책들이 보면은 다 헛소리를 짓거려 대고 있어. 예를 들면 책의 앞부분에 가정법을 보시라고 돼 있는 챕터의 제목을 보시면 컨디셔널이라고 돼 있지. 이건 원래는 가정법이 아니라 조건절이란 뜻이야. 그래서 if라는 뜻이지. 실제로는 그것만 얘기하는데 그걸 가정법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 자체가 이제 법에 대해서인데 첫 번째 법. 영어로는 원래는 mood입니다. 글이 어떤 분위기로 쓰여 있느냐 이게 포인트고 법에는 크게 직설법 다 보고 쓰는 게 나을 거야. 가정법 그리고 명령법 이상 세 가지가 있어요. 우리가 법을 마지막에 가리키긴 하는데 대부분 챕터에서 마지막을 가리키긴 하는데 대부분 먼저 시제 가리키고 태 가리키고 법 이런 형태로 가리키는데 실제로 인간의 머릿속에서 먼저 법을 정하고 주어가 누구로 할 것인지 태를 정하고 그리고서는 서술어인 시제를 정하는 게 이제 기본 개념이야. 그래서 가장 추상적인 개념일 수도 있고 가장 원론적인 개념은 먼저 법이에요. 그러니까 글을 어떤 분위기로 전달할 것이냐. 그래서 영어로 mood라고 하는데 직설법이란 사실을 그대로 전달하는 것이 직설법이에요. 가정법은 인간이 할 수 있는 상상하고 유추하고 예상하고 추측하고 가정하는 범주가 가정법이야. 인간이 할 수 있는 그러니까는 사실 이외에 다른 걸 언급할 때 자기 의견을 얘기한다든지 이런 부분들. 명령법은 영어에서 명령법은 간단하게 명령 문장이거나 또는 의무의 조동사를 쓰면 명령법이에요. 크게 이렇게 세 수로 갈려요. 직설법은 사실을 있는 그대로 전달하니까 대부분 그 사실인 상황만을 얘기해요. 한마디로 현재 아니면 과거로 딱 하고 정의해요. 여기다 이제 익혀야 과거보다 현재 이전인 과거 완료인 대과거 정도나 들어가겠죠. 그리고 현재 완료 정도 수준도 마찬가지 현재 상황에서 과거를 같이 언급하는 수준. 그래서 현재와 과거가 기본 시제인 패턴인데 비해 가정법은 법조동사라고 불리는 조동사가 쓰이는 순간에 이건 대놓고 다 가정법이야. 그래서 실제로 가정법이라고 하면 조동사를 어떻게 해석할 것이냐의 문제지. 우리가 이 부분을 한번 고민해 봐야 되는데 예를 들어 현재다 과거다 하고선요 can이 현재형이고 과거가 could래요. may가 현재형이고 과거는 might래요. 이렇게 배우죠. 그런데 will은 미래고요. be고 would가 과거래요. 이렇게 배우면 도대체 will은 뭐가 돼? 현재는 없어? 이렇게 논의가 이상해진다고. 실제로는 will도 현재형이야. 여기 와야 돼. 그러면 이 개념에서 이 세 개 개념들, 법조동사로 불리는 이거 말고도 몇 개 더 있긴 한데 이 개념이 will, can, may가 will, can, may 조동사가 그치? 실제로는 지금 현재에서의 나의 판단이 아니냐라고 질문하는 거야. 예를 들어 he can do it. 그는 그것을 할 수 있다. 지금 하니 안 하니? 지금 해 안 해? 지금 안 해. 할 수 있을 거고 누구 판단이야? 말하는 사람의 예상이거나 상상이야. 지가 유추하거나. 그럼 he will do it 하면 그는 그것을 할 수 있다 하면 미래에 그걸 하겠다 할 것이다. 미래에 그걸 하겠다는 거고 지금 하니 안 하니? 자, he can do it. 그는 그것을 할 수 있다. tomorrow 이러면 이건 미래 아니야? 내일 할 수 있을 거야. 지금도 안 해. 내일 할 수 있을 거라고 누구 판단이야? 말하는 사람이 화자의 판단이지. 그러니까는
아예 조동사 자체를 쓰는 순간에 예정이 돼버려. 자기만의 상상하거나 유추하거나 예상, 자기 예상이라고. 실제로 그게 100% 미래에 일어날 거라고 확신할 수는 없어져. 좀 더 가볼게. 조동사를 간략하게만 대충만 다뤄도 이런 상황이 발생을 하는데, 예를 들어 he would do it 이라고 썼을 때 would가 과거형이니까 이게 과거 시제라고 치죠. 근데 이게 현재 시제일 수도 있어요. 그럼 뜻이 어떻게 되냐면 1번 예상이라고 해야 되나? 예정 또는 미래. 과거 기점의 미래가 돼서 뭐뭐 할 것이 없다. 그럴 수 있지. 할 것이다가 will이니까 would는 할 것이 없다. 또 뭐 있을까? 과거의 습관 혹시 배운 적 있니? 뭐뭐 하곤 했다? 예, 그래서 그는 그것을 하곤 했다. 세 번째, 아직은 안 배웠는데 고집이 있어. 그는 뭐뭐 하려고 했다. 현재 시제면요. 1. 불확실한 추측이 있어요. 불확실한, 현재 판단에서 좀 불확실한 추측이나 예상 범주가 있어서 뭐뭐 할 것이다랑 will과 뜻이 똑같아지는 경우가 발생을 해. 근데 will보다는 좀 자신감이 좀 덜한 경우. 다음, 지금 배우는 가정법으로 뭐뭐 할 텐데 라는 해석이 있어. 이제 잠시 후에 할 텐데. 도대체 이 5개 중에 어느 거냐고. 알 수 있어 없어? 이 문장만 딱 놓고서는 이걸 이 중에 어느 거냐라고 설명할 수 있겠니? 그래서 발생을 해. 그럼 실제로는 뭐가 어려운 거야? 조동사가 어려운 거야. 가정법의 핵심은 저 조동사를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야. 그래서 가정법이 어렵다라고 느끼는 분들은 대부분 조동사를 뭘로 해석할지 몰라서 그래. 그러면 거꾸로 뒤집으면 조동사, 이제 이거는 조동사에 대한 우리말 해석이 많은 거네. 이것도 다 쓴 게 아니야. 이것도 다 쓴 게 아니야. 조동사에 대한 우리말 해석이 정말 많은 거네. 맞아. 그러면 이 조동사를 뭘로 해석하지? 해석하는데 상당히 머리가 아프네. 이 문제에 봉착을 하게 돼요. 첫 단계는요. 다음. 근데 고민을 좀 덜어서 바꿔보면 영어 입장에서는 사실이 아니고 나의 판단이다 라는 의견이 들어가는 순간에 전부 다 뭐 넣으면 돼? 그냥 조동사 넣으면 돼. 됐지? 그리고 요 한 문장만으로 현재 시제인지 과거 시제인지를 확실히 정의할 수 있니 없니? 없으니까 요 가정법으로 빼서 문제를 만들려면 문장이 한 개가 아니라 2개가 필요해요. 그래서 if가 나오면서 if would, if might, if could 뭐 이런 식으로 합쳐져서 한꺼번에 이건 가정법 문장이다라고 대놓고 표시를 하기 시작하죠. 이해됐죠? 그러니까는 폭이 좁아져요. 다시 가볼게요. 이 가정법 내에 다시 우리를 괴롭히는 게 이거라니까. 다시 가정법하고 다시 단순 추측이나 단순 조건절이 있어요. 그래서 교재에 보시면 맨 처음에 나와 있는 if가 등장하는 조건을 나타내는 if 있지. if나 when 있지. 그게 밑에 거야. 그리고 그 다음부터 가정법 과거라고 나와 있는 거 위에 건데 무슨 얘기냐. 위의 가정법은 사실이 아님을 알면서 반대로 가정하는 문장. 밑에 거는 사실인지 잘 모르는 경우에 쓰게 돼요. 사실인지 아닌지 잘 모르지만 그냥 선택해서 판단해야 될 상황. 위에 거는 사실이 아닌 걸 뻔히 알면서 반대로 가정할 때. 그래서 나중에 문장 전환이 요 둘 간의 문장 전환이 일어나고요. 요 둘 간의 문장 전환이 일어나게 돼요. 자, 포인트. 직설법이면은 현재나 과거로 표현하는 데 비해 여기 가정법, 사실을 알면서 반대로 가정할 때는 유명한 가정법 시제라는 걸 집어넣게 되는데 현재 사실을 알면서 반대로 가정할 때는 과거로 표현하고요. 과거 사실을 알면서 반대로 가정할 때는 과거 완료로 표현을 하게 돼요. 이걸 가정법 시제라고 합니다. 그래서 앞서서 배웠던 시제하고 해석이 달라요. 자, 무슨 얘기인지 이제 가볼게. 직설법이야. 예를 들면 기차는 7시에 온다.
다시. 내일 시험 있다라 그래. 내일 시험 있을 것이다 그래. 다시. 뉴스를 봤어. 그랬더니 내일 비 올 거래. 자, 비가 올 것이다 하면 내일 비 온다고 100% 확신하니? 확신 못하지. 그러니까 비가 올 것이다 그래. 근데 뉴스에서 100% 뭐 내일 비 올 확률 높습니다 그러면서 친구가 물어봐. 내일 비 온대? 그랬더니 내일 비 온다. 비 온대. 비 올 거야. 라고 얘기해. 비 온다 라고 얘기해. 다시 2번 좀 더 가볼게. 내일 시험이야. 라고 얘기해. 내일 시험일 거야. 얘기해. 시험이다 라고 얘기하지. 내일 시험일걸? 그럼 무슨 얘기야? 위를 썼지 지금. 시험일 것이다. 그러면 느낌은 너 잘 모르는 건 이렇게 나오지 않아? 내일 확실히 시험이면 뭐라고 얘기해? 내일 시험이다라고 얘기하지. 자, 사실일 때는 미래든 뭐든 상관없이 현재로 다 표현해버린다고. 다시. 그래서 예를 들어 우리말로 보면 기차는 7시에 온다. 7시라는 시간이 미래인데도 불구하고 명확하게 온다라고 얘기해요. 단순 추측, 사실인지 잘 모를 때는 뭐라고 해? 기차는 7시에 올 것이다 쓰죠. 한마디로 뭐뭐 할 것이다니까 조동사 뭘 쓴다고? will이나 can 뭐 이런 걸 쓴다고. 조동사가 들어간 거 여기 보이지 지금? 그럼 요 중간 시제는 뭐냐? 한 시제를 틀었으니까 과거로 뭐뭐 했었다라고 했다라고 이게 해석이 아니라 기차는 7시에 올 텐데 이렇게 된다고. 걔 지금 집에 있을 텐데. 집에 있다는 거야 안 있다는 거야? 잘 모른다야? 집에 있다는 건 어떤 거야? 걔 집, 기차 7시 올 텐데? 왔어 안 왔어 기차? 걔 제 시간이면 늘 오는데? 걔 시간이 올 텐데? 왔어 안 왔어? 안 왔어. 안 왔는데 우리가 추측해서 말거리를 흐리면서 뭐뭐 할 건데 할 텐데 걔가 좀 그거 할 텐데 할 것이다라는 의미하고 이걸 어감을 잘해야 돼. 실제로 사실이 아님을 알면서 반대로 가정하는 경우 그때 이제 조동사 해석이 있게 돼. 뭐뭐 할 텐데. 그러니 조동사의 한 시제를 틀게 되면 요 해석이 들어갈 수가 있다라는 거야. 요 해석이. 과거형이지만 해석이 다르다. 이게 가정법을 어렵게 만들어. 그런데 우리를 조금 편하게 만드는 그나마 이해하기 편한 건 바로 조동사다. 조동사가 있다라는 거야. 그래서 조동사의 해석 부분이 가장 핵심이 돼. 요 한글 내용으로 파악을 하시면은 요 부분이 이해가 됩니다. 그죠? 예. 다시 직설법은 현재나 과거로 얘기하고요. 단순 추측인 경우는 그러면은 will과 can과 같은 조동사를 넣게 될 것이고 가정법이면은 시제를 한 시제 틀게 되죠. 명령법은 시제 변화가 없어요. 명령문 시제 변화 있어요? 동사 원형으로 끝나죠? 다음 의무의 조동사들 had, better, should, must 과거형 있어요? 없어요. 의무의 조동사도 시제 표현이 변화가 없어요. 그래서 이 세 가지를 먼저 적극적으로 다루게 돼요. 일단 필기 잠깐 녹화 중단.